본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척하며 도구로 생각하는 좌적폐의 문파 갈라치기에 대한 위험성과 야비함을 찾아 알리고 친목질과 개파질을 반대하는 방송입니다. 네, 이어서 구미, 을, 지금 지역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일단 대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4시가 넘어서 졸리기도 한데 이거는 꼭 하고 자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좀 제가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 하더라도 조금 양해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를 풀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장세용 지금 현재 구미 시장이시죠.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양력이야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고 이분은 학자예요. 학자. 그냥 좀 보수적이기도 하시면서 조금 아무래도 자기 프라이드가 있으신 그런 학자십니다. 그래서 막 정치인들처럼 막 쇼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좀 강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장기태 위원장이 끌어들였어요. 민주당 쪽 시장 출마 해보신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태 위원장의 장세용 시장을 만들었다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다 처음에. 그러면은 김창숙 씨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도와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군보다 더 아군이 생기면은 그 전에 덜 친한 아군은 적도 만들 수 있어요. 소설입니다. 소설. 지금부터는 전부 다 소설입니다. 제가 그냥 막 지어내는 말이에요. 괜히 제 말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머릿속에 막 떠오른 거를, 이 복잡한 거를 그냥 혼자서 그냥 주저주저 떠드는 거예요, 그냥. 뭐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뭐 소설 쓰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에서 김창숙 씨랑 이 방금 전 방송에서 제가 김영건 의원이 썼던 팩트체크 1이라는 글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 김영건 의원 부부랑, 이 장세용 시장님 부부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어느 정도 친한지는 아시겠죠? 이경원 씨가 돈을 받아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김창숙 씨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상대 후보인, 그죠? 상대 후보인 김영건 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밤새 합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밤새는 아니군요.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까지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짧게라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새벽 4시인데 구미을 지역 위원장 자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거 대책 회의를 하시겠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지, 회의가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새벽 4시라.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장세용 시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게 김영건 의원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김창숙 씨랑 사모님이랑 대거리 아닌 대거리를 했잖아요. 여기 이 댓글 안에서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대가 센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예.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깔아 뭉개는 사람이에요.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 부부. 글쎄요, 저는 그 김창숙 씨의 그 사모님의 입김이 장수용 시장님한테 100%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영건 의원에 대한 그런 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추측만 합니다. 추측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러지도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음. 그리고 그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가면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 임미애 도의원이 쓴 글입니다. 16년 17년이구나. 17년 11월 2일자 같네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북 내에서 오준기 전 도당위원장을 건드리는 건 성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았다. 아주 결의에 차있죠. 이 사건 이후로 나와 남편은 오준기 지지자들의 공공연한 적이 되었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이경원 씨와 김영권은 오준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오늘 쓴 거군요, 이게. 계략을 꾸민 사람들이 되었다. 그 당시 당 소속 의원들도 그리 믿는 듯 했다. 억울했지만 참았다. 다시 이 문제를 파켓에서 꺼내 김영권을 난도질하고 임미애를 기회주의자로 만드는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음 총선에 경북에서 민주당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자한당의 협조자들인가 했습니다. 이거 임미애 도의원님, 저는 탈당해 본 적이 없어요. 임미애 도의원님, 저는 탈당해 본 적이 없다고요. 당신 탈당했었잖아. 예? 그래, 자한당 도와줬잖아.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경북 내에서 오준기 전 도당위원장을 건드리는 건 성역을 침범하는 것 같았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본인이? 예? 문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예? 오준기를 맹목적으로 믿고 그를 신처럼 받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만한 믿음을 주니까 저희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겠죠, 정치 하시면서. 맨날 개선만 하고, 사람이나 끌어모으고, 예? 유리한 데 붙어 있다가 나오고, 그런 거밖에 모르니까 힘들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죠. 그죠? 임미애 도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성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준기 그 도당위원장 그 지금 행정관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힘든 데서 힘들게 싸워요. 그러면 다 이해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다 플러스 점수를 준다니까요. 지지자들이. 근데 임미애 도의원님 뭐 하셨어요? 어디서 지금 도의원하고 계세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말 쓰는 거? 예? 공공연한 적이 된 게 아니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자리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격하는 겁니까? 그러면 임미애 도의원님하고 김영권 의원님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그게 정의예요, 그냥? 공정한 것도 필요 없고 정체성도 필요 없고. 예? 김영권 의원님 주변에 누구 있어요?
이삼거리가 민주당 골수 민주당이에요? 누구 자한당 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기회주의자처럼 안 보이려면요 기회주의자 같은 행동을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기회주의자 같은 행동을 하시는데 그럼 기회주의자라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 게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임미애 도의원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으면은 아무렇게나 막 자기 맘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인권도 없고 허위사실에도 그저 참기만 해야 하는 건지 사생활도 없는 건지 유료 파켓을 통해 공공연한 허위사실을 떠들어대고 그걸 다시 트윗으로 퍼나르고 2003년 이후로 이 집을 떠나본 적이 없고 여기서 애들 키우고 여기서 이웃들과 정 나누며 살았고 그러다 여기서 군의원 선거도 치렀는데 이 무슨 회견 소리를 해대는 건지 지역구를 옮기는 바람에 그 지역 도의원이 무투표 당선되었고 당선이 쉬운 곳에서 당선이 되었으면서 민주당으로 당선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기회주의자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냐면 저도 제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구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임미애 의원님께서 유리한 쪽으로 항상 붙어서 다니셨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탈당 왜 하셨어요, 탈당?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제가 믿어줬지. 예? 자한당하고 손 안 잡으면 제가 믿어드렸죠. 이 공교로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임미애 의원님. 공교로움. 공교로움이 공교로움을 만나고 또 공교로움은 그 다음 공교로움을 만들면요. 그건 범죄자고, 임미애 의원님을 범죄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이제 그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이 방금 전에 방송 끝마칠 때 했던 그 마지막 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재명만 쳐내면 돼요. 근데 이재명 같은 사람으로 되려는 분들한테는 아쉬워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시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보시고요. 어려운 곳 찾아다니세요. 어려운 곳. 당선 안 되셔도 된다니까요. 당선 안 되셔도 자리 굳이 감투 안 쓰셔도요. 민주당 일 하시는 거 다 알고, 응? 직책 없으셔. 양양자 최고위원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응? 지지자들이 얼마나 붙어 있습니까?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그런 정치인 생활하세요. 그러면은 도의원이 아니라, 어? 원래 군수 나가기로 했었잖아요, 군수. 근데 도의원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빵. 네? 자, 아무튼 뭐 나머지 또 잠깐만요. 제가 전에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제가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옛날인데 불러드렸는데 한번.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만 정치를 해야 되고 본인만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목적이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자리 차지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죠? 약자를 공감하고, 공정함을 바로 세우고, 질서를 잡으라고 정치를 하는 건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 때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쓰는 사람이 되고요. 자리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씁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이재명. 응? 자, 제가 김영건 의원의 2017년 9월 25일자 페이스북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미개척지 경북으로 나아갑니다. 오랜 고심 끝에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제조사나라 표현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북 도당을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근거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거처럼 또 싹쓸이 당한다면 저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 경북을 토대로 반전의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만일 구체적으로 단체장의 정당이 바뀐다든지 지방의원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급속히 무너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담보하고 민주정부가 향후 20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변에 걱정이 깊습니다. 다수 지역위원장들의 반대가 거세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는 일이 벅찬 현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임시직에 몸담은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일에 뛰어드는 일이 정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함께 하시길 청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김창숙 구미시장 사모님께서 게시물을 공유하셨어요. 그러면서 글을 붙였습니다. 경북 도당을 공조직으로 만들 인물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2017년이면은 그 오준기 위원장 2016년이고 그 다음 해죠. 이게 공석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메꾼 겁니다.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꼭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그 이재명의 진짜 교체 같은 거거든요.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그럼 김영건 의원만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이고 김영건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는 공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지 말아야 된다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분들이 엘리트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일반 당원들, 권리당원, 대의원들보다 본인들이 훨씬 윗 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공부는 잘했겠죠. 서울대 나오고 뭐 이화여대 학생회장하고 총학생회장하고 뭐 그렇겠죠. 근데 공부 잘하는 거랑 사회생활 잘하는 거랑은 틀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출신 학교가 꼭 서울대, 연고대 아니셔도 정치 활동 하시면서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그 일반 국민들, 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갱생해야 될 사람들, 계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밖에 안 보고 하찮은 사람들, 자기 발밑에 때 같은 사람들, 절대 공감을 못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 기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방송에서도 김창숙 그 구미시장 사모님 댓글 제가 읽어드릴 때 봤죠. 기본 성품이 그래요. 기본 성품이. 백화점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돈다발 뿌리면서 싸대기 때리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어따 대고 백화점 직원인이나 하는 주제에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다발로 싸대기 때리던 그 또라이 같은 사람들. 그죠? 근데 김창수 의원님 저한테 어떻게 했어요?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제가 묻는 것에 묻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얘기해 주는 대로 그냥 들으라고요? 얘기해 주는 대로 믿으라고요? 왜요? 박근혜도 얘기하는 거 그대로 믿으시지 그랬어요. 이명박이 얘기하는 거 BBK, 응?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냥 믿으시지 그랬어요. 다스, 자기 거 아니라잖아요. 믿어주셔야죠. 얘기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 것에서 뭔가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신 적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신 적 있어요?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는 소통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소통하지 말자고 하는 게. 독재죠, 독재. 김창숙 시장 사모님은 독재를 원하십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인미의 도의원님께서 억울하다고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이게 의성이 어딥니까? 의성 컬링. 그죠? 컬링 그 김은정 선수 옆집인 같은 동네 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야 여기 선거 때 이 선수들 이름을 막 팔았어요. 얘가 어디? 농장이 있는데, 예? 그래 놓고,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가져다 쓰고, 불리하면은 뒤돌아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예? 또 뭐가 있나? 아무튼, 그 동계올림픽 때 그 컬링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자기가 뭐 컬링 뭐 하는 이런 걸로 막 현수 막 걸어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뭐 응원합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그래놓고 전혀 다른 지역 가가지고 도의원 하셨죠? 네. 억울하시죠? 제가 이거 왜 한다고 그랬었죠? 처음에 이 방송을 제가 왜 만들었다 그랬죠? 이재명 씨 응원해서 그랬잖아요. 이재명. 네? 김영건 의원님이 이재명 응원해서 그랬죠. 그 전에 제가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제가 하려고는 안 했어요. 건드리려고는 안 했다고요 제가. 근데 제가 이재명을 무척 싫어하거든요.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배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배신했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라본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엄청 배신감을 느꼈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걸 옹호해주는 사람들 이게 다 싫어요. 다. 누가 됐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이재명을 괜찮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뭐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것 같다고요? 아까 뭐 유료 파케 했는데 유료? 300원 받는 거 유료? 거기서 30% 떼가고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것 같죠? 돈 벌려면 이거 안 해요. 제가 돈을 안 벌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덜 벌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돈을 버는 걸 줄이고 지금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료를 걸어서 그나마 또이또이도 못 맞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못하면은 방송이 현저하게 줄거든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무튼 제가 장기태 위원장이 날아간 거를 갖고 온 이유는 지금부터는 소설입니다. 완벽히 소설. 오해하지 마시고 소설이에요. 그냥. 예. 장기태 의원이 날아간 거 자체가 정말 어떤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완벽한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장기태 위원장이 물러서야지 이런 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출처가 지금 방금 제가 거론해드렸던 이분들 안에서 나오면은 출처, 그러니까 시작, 그걸 캐내고 그걸 밝히는 데 있어서 하면은 물론 공정함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의도는 뻔히 보이는 거죠. 왜? 왜? 왜 그러겠어요? 7월 달에 김영건 의원님이 어디 오셨어요? 구미 의뢰 지역 사무소 냈죠. 경선에 참여하고 싶어서. 구미 의뢰는 이미 장기태 위원장이 10년이나 하고 계셨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 숟가락 꽂으려고 오셨죠. 숟가락 꼽는다고 대놓고는 못하고. 그래서 떨어져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의성으로 가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 눌러 앉으셨습니까? 다음 총선 경선하시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미 을에서. 근데 뭔가 여의치 않은 걸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지역위원장을 자리를 김영건 의원이 가지시거나 장기태 위원장 거를 뺏어서 남을 주거나 해야 본인한테 유리해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범죄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범죄가 벌어졌을 때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은 그 범죄로 인해서 가장 득을 많이 본 사람이 용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용의선상을 좁혀가는 거잖아요. 장기태 위원장이 날아가면은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진짜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기태 위원장 날아갔다고 하자마자 제가 번뜩 1초도 안 걸려서 생각한 게 우연찮게도 제가 김영건 의원에 대해서 바로 전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고, 오늘 또 더군다나 또 오늘 우연찮게 시장 사모님하고 댓글로 이렇게 대거리 아닌 대거리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 이 소설이 그냥 1초 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왜냐면은 김창숙 구미시장 사모님 성격도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 과거가 뭐가 있는지도 저는 알고, 김영건 의원과 어떤 관계인지도 알고, 김영건 의원이 어떤 성향인지도 알고, 그 와이프이신
인미의 도의원도 어떤 성품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장기태 위원장이 날아가는 거는 물론 완전 합리적이고 그 사유가 분명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 출처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분들 중에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시작되거나 지시가 내려가서 뒤를 캤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소설이라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심재철이 청와대 문건 훔쳐간 거랑 저는 같다고 봐요. 의도가. 그러니까 잘못은 만약에 정말 날아갈 잘못을 했다. 장기태 위원장이. 그러면은 그건 그거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시도했던 그 마음이 심재철이랑 똑같다는 그 말입니다. 심재철은 청와대 문건 훔칠 때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돈을 쓸 때 투명하지 못하게 쓰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다 훔쳐간 거예요. 뒤를 캔 거죠. 걸리기만 걸려봐라 하고. 근데 만약에 지금 장기태 의원이 날아가는 게 뭐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못했던 거죠. 이정도 비서관처럼 못했던 것 뿐이죠. 그걸 두둔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날아갈 건 날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그 심재철의 마음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옳은 일을 했어도 의도가 틀려먹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졸리네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거는 소설입니다. 앞에 말한 40화에서도 소설이에요, 소설. 임미애 의원 얘기도 소설이고 다 소설입니다.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고 상처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안 그러시면 돼요. 안 그러시면. 힘든데 가셔서 왜냐면요.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요. 경북에서는. 스스로 그걸 아시잖아요. 정말 모르십니까? 임미애 의원의 그 도의원님의 스스로의 브랜드 파워를 그렇게 작게 보세요? 예?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세요. 굳이 그렇게 그 직책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힘든 데 가서 싸우세요. 힘든 데 가서 도와주시고 힘든 데 가서 싸우세요. 그럼 제가 정말 응원해 드릴게요.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드릴게요. 당원들이 원하는 정치하시고 국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힘들어 하시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의성이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 떨어지셔도 된다니까요. 빨간당 80% 찍어주는 거 빨간당 70% 찍게 만들고 빨간당 65% 찍게 만들고 그렇게 수치 깎아내리시는 게 어디 가서 의원직 차지하시고 군수 자리 차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부산에 가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정말 큰 정치인이 되시는 거고요. 그게 바로 지역주의 타파하는 거고 그게 바로 노무현 정신이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돕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제가 직접 만나서 제가 모든 걸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드리고 응원해드릴 거예요. 두 분 다. 김영건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임미애 도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문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지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친문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살 수 없고, 김경수 도지사처럼 살 수 없고, 오중기 행정관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가야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지 그게 지지자들한테도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 정치 하지 마세요. 그런 정치 지난 정치잖아요. 제가 지금 42살입니다. 제가 30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하고 싸웠어요. 그런 기성세대 분들하고. 술자리에서 술판 뒤집었고 막 싸웠어요. 네가 뭘 한다고 젊은 놈이. 야, 정치는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거 틀려. 틀리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 틀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걸. 그게 문파예요. 물론 저만 그러시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문파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런 게. 근데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지하라고 합니까? 마지못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건 오중기 행정관이건 이낙연 총리님이건 저기 누구야 김용수 도지사건 이런 사람이 없다고 쳤을 때는 차악으로 누군가를 뽑긴 뽑겠죠. 거하기 싫으니까, 최악이 싫으니까. 근데 그렇게 누군가 우뚝 솟아 있으면요. 그게 보이니까 그걸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제일 맛있는 음식에 손이 제일 먼저 가는 거잖아요. 제일 이쁜 옷을 먼저 입고 싶고. 근데 옷이 이쁘다고 좀 안 이쁜 옷을 이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쁜 옷을 찢어야 됩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을 제일 맛있는 음식만 먹는다고 옆에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맛있는 음식을 상하게 해야 돼요?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에 기준해가지고 다른 음식들도 맛있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장기태 위원장 날아간 거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원체 교활하고 비열하고 악랄한 쓰레기라서 인성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처럼 이런 소설 방송을 하는 겁니다. 소설이면 소설. 근데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장기투 현장 날아갔다. 이거 혹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싫어서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잘 살고 문재인 대통령 좀 도와달라고 제가 애원하는 거예요. 김창수 구미 그 시장 사모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정치 하지 마세요. 그런 정치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존경받고 우러러 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아래야. 나는 높고 너는 아래야. 이런 거를 스스로 막 남한테 강요를 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 당신이 뭔데? 구미시장이 뭔데? 누가 뽑아줬는데? 그런 말이 제가 제 권리를 시장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악다구니 부리는 게 아니라요. 저를 그렇게 대하시면 저도 그렇게밖에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대우를 받고 싶으시면요. 상대방을 먼저 대우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댓글에서 김영건 의원님한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물론 김영건 의원님은 댓글들이 전부 다 마음에 드는 댓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불편해하는 댓글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최대한 김영건 의원님한테 물어보면서도
예의를 차려드렸고, 그죠? 예의를 차려드리면서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죄송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제가 딴지 걸려는 건 아니지만 말꼬리 잡으려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물어보려고 했고 더 깊게 파려고도 했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 겁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더 캐고 싶었어요. 2017년 도당위원장 구미 의뢰는 왜 가셨는지, 사무소에서 이경원 씨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안 물어봤잖아요. 왜? 저를 대우를 해주시니까. 시장 사모님도 좀 바뀌셔서 그렇게 해주시면요. 그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들한테. 경북 도민들하고 그 구미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만 해서는 다 알아요. 솔직히 이성이랑 사귀는데 겉으로만 나 너 좋아해. 뜨뜻미지근하게 진심이 안 들어있는 그런 사랑 고백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더럽죠? 기분 더러운 거예요, 그게 제일 더러워요. 근데 진짜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표정과 행동과 그런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으면요. 내가 너 사랑해라는 말을 굳이 듣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끼거든요. 그런 거 보여주세요. 그런 거. 그러면요. 장수용 시장님은 재선 3선 다 하시고 나중에 혹시 모르죠. 그렇게 하시면 진짜 오중기 행정관 제치고 경북 도지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파들의 지지를 얻고 싶으시면은 문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그걸 닮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문파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지 세력을 끌어모아가지고 나도 저거 하려면은 나도 어떤 편법을 써야 되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왜 지지를 받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다 지지를 합니다. 동급이 돼, 동급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